이어서 6.25 전쟁 납북 피해 가족들의 호소를 읽겠습니다. 호소문. 납북자 가족들은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을 조속히 인용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를 전한다. 납북자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및 시민들이 제기했던 지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 개인에게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한 박병태, 임진섭, 권경선 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새롭게 판매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21인의 신청인들은 6.25 전쟁 납북자의 직계 자녀 및 그 후손들이다. 김일성이 6.25 전쟁 범죄자여 납치 범죄자인 것은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공식 인정하는 바이다. 직계 존속에 대해 납치 범죄, 전쟁 범죄를 저지른 1급 전범 책임자를 불세출의 민족 영웅으로 거짓 우상화하고 납치 범죄와 맞서 싸운 이승만 대통령은 사기꾼으로 날조한 책을 무제한 유통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10만 명에 달하는 납치 범죄 피해자와 직계 자녀 및 후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짓밟는 행위로 사법상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납치 범죄가 현재도 진행 중인 계속범인 것처럼 한 인물에 대한 찬양은 납치 범죄 이전 시기의 행적을 다룬다고 해서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저들은 71년째 납치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2017년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인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책을 쓴 것은 비열한 행태라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회고록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광주지방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17 카합 50236.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번 김일성 회고록의 일반 유통이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어떠한 김일성 찬양물도 막을 근거가 없어지고 김일성 찬양 우상화 활동이 모두 합법화되며 전국 광장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게 된다. 국가 안보와 영토의 온전성에 결정적인 침해를 입게 되며 그 손해는 돌이킬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통일부, 국정원, 경찰청 등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국가기관 모두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자유체제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을 다시 맡은 박병태, 임진섭, 권경선 판사는 지난번 부정했던 개인적 권리 결여가 납북 직계 가족들에게 전혀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지치하고 조속히 가처분을 인정하여 더 이상의 헌법 파괴를 방지하기 바란다. 사단법인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 이성의. 저희 개인 가족설을 드리기 전에 짧은 소견이나마 국가와 사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울한 비관론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근거 없는 낙관론은 세상을 큰 혼란에 빠뜨린다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판단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국가관계에서 무조건적인 호의는 국가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 뉴욕대학 나심 탈레브 교수의 말처럼 합리성은 파멸을 막고 생존을 도와주는 기능성으로 확인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회고록 출판에 있어서 김일성은 예스, 전두환은 노라고 엇갈린 판단의 이유이다. 현 정권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는: 첫째, 괴변; 둘째, 불공정; 셋째, 족반하장, 즉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권력은 개인과 국민을 우습게 알고 틈만 나면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다. 다시 말해 권력의 부패와 억압, 거짓 속성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소위 586 운동권은 법과 상식, 국민을 우습게 하는 문화가 퍼져 있다. 자기들끼리는 계급의 양심, 의식의 계몽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평화는 말이나 선언이 아니라 대비 태세와 행동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므로 성급한 낙관주의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대북 인권 문제, 5.18 왜곡 특별처리법. 국가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최상급의 동맹관계이다. 전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비판의 근거를 없애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다. 현 좌파 레닌주의 집권 세력은 막연한 정의감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혹자는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로운 제도라고 경고한다. 그런 이유로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즉 민주주의는 법치에서 출발하는데 출발부터 투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택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 같다. 고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폭력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민사는 머리가 아프고 형사는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법이 많을수록 정의는 줄어든다. 의지가 약한 국민은 장기를 현실화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원로 김영석 교수 말처럼 국가를 위해 판단하면 개혁이 되지만 정권을 위해 판단하면 대학이 되는 것이다. 사회 정의의 책임자 중에서도 정책을 맡은 이들은 사법부에 있다. 현 정권은 상대 비하, 즉 디스가 난무하고 있고 강자가 약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가스라이팅 상태에 이르고 하게 있다. 아름다운 말은 감동을 주지만 지키기 어렵다. 역사는 심판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 강자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인권 침해로 이어지며 휴머니즘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노예는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말고 채찍질을 하며 내몰아야 반항하지 않는다는 독재자의 통치 방식으로 북한 정권이 3대째 세습된 것인데, 김일성 해고로 세기와 더불어를 절판 판매를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됩니다. 로마에서 가토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민중은 현자를 따라가지 않고 돛다발을 흔드는 사람에 따라간다고 하듯이 착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악인에게 진 다음 저놈이 나빠 라고 탓하지 말라는 뜻이다. 전체주의적 지배의 이상적 주체는 확신에 찬 나치가 헌신적인 공산주의가 자가 아니라 사실과 허구, 참과 거짓을 더는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참과 거짓을 실험하는데
프로파간다의 본질이다. 시대정신이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국가 지도자라면 잘못을 알고 부인하는 것보다 잘못 자체를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다. 저 개인의 가족서는 부친께서는 서울 경복고와 서울농대를 졸업하시고 하신 엘리트로서 6.25 전쟁 당시 서울에 있었던 농촌진흥청, 옛날에는 농사시험장이라고 했습니다. 곤충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던 공무원으로서 납치되시어 현재까지 생사조차도 모르고 아버지 소리도 못 불러본 납북자 막내 세대로서 당시 제가 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마저 11년 전 극적인 상봉부산으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돌아가셨으며 저는 2 남매와 내 친손주 2을 둔 한 가정의 어른으로 71년 세월이 흘러 이제는 눈물도 피도 마른 한많은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님, 부디 살아만 계세요. 너무나 불러보고 싶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6.25 전쟁 납북이사 가족협의회 이사 이상일. 이어서 본 가처분 신청에 소송 대리인이신 도태우 변호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일성 회고록 출판, 판매, 배포 문제는 하나의 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아까 전에 호소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 동상을 전국 광장에 세우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느니 독서의 자유라느니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도서관에 가면은, 중앙도서관에 가서 김일성 회고록 열람하겠다고 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독서의 자유가 무엇 침해받고 있습니까? 도서관에 가면 열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북한 당국과 우리나라의 종북 주사파들은 주도해서 이 일을 왜 추진하고 있을까요? 독서 조금 더 읽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우상화 행위를,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행위를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굳히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있는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허수아비법이 되게 만들고 사문화시키고 헌법이 버티고 있는데도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죠. 김일성 회고록은 북한의 성경과 같은 지위에 유일사상 체제의 최고 지위에 있는 날조의 극치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 회고록이 버젓이 판매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은 그 안에 있는 날조된 온갖 내용물로 길거리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무슨 수로 맞겠습니까?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내 돈 들여 내 마음대로 내 공간에 여기 앞에 세우죠. 당장 김일성 동상 커다랗게 세우면 그것도 나의 표현의 자유인데 왜 막냐고 하면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억척없는 일입니다. 누구의 어느 사람의 집 마당에 자기의 가족을 죽이고 능멸하고 자기의 가족을 파괴한 바로 그 범죄자를 자기 집 앞마당에 동상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당키한 일입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집,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조부를 그렇게 죽이고 자기의 조모를 능멸하고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영웅이어도 문제인데 사실은 다 날조한 그런 사실로 동상을 자기 집 마당에 세운 그 집이 잘 되겠습니까? 그 집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가장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수천만을 굶어 죽이고 생지옥을 만든 저들이 70년 동안 노려왔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풍요에 빠져서 자유에 빠져서 자기 집을 죽인 자를 동상을 세우도록 만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총칼밖에 가지지 않은 자들이 풍요로운 집을 다 빼앗을 것입니다. 그 집은 이미 정신적 기초가 허물어졌고 혼이 허물어졌고 그 집을 누릴 자격이 없는 행동을 자신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부지방의 이번 재판을 얼마나 가볍게 여긴 것인지 우리가 규탄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재판부에 두 번째로 재판이 배당되었습니다. 이것은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도 법 아래 있고 국가 아래 있고 헌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수천만의 눈물과 수천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일이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반드시 이번 가처분을 조속히 인용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멸망의 위기에서 바로 구출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COI 보고서에서 공식 인정한 민간인 납치 범죄, 전쟁 범죄를 저지른 김일성 회고록의 유통은 10만 명 전쟁 납치 피해자 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며 사법상의 권리 침해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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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71년째 납치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는 중대 전쟁 범죄자에 대한 찬양을 허용하는 것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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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2017년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인들이 회고록 폐기를 주장한 데 대해 강주지방법원이 인용 결정한 사례를 볼 때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 판결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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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